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테스트네이션의 우선쌤입니다. SAT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이고요. 저의 담당은 SAT, ACT, 그리고 프리컨설팅, 토플 이렇게 있는데 오늘은 이제 SAT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여름 특강 영어 프로그램 소개 및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웹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올라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시청을 하시고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웹사이트에 방문을 하시면은 더 자세히 읽어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영어 수업 같은 경우는 일단 SAT에서 가장 필수적인 연습 문제부터 기출까지 다루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이제 컬리지 보드 문제뿐만 아니라 저희가 자체 제작한 이제 플레이북이라는 교재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작성을 한 교재이고 이 교재와 이제 공식 자료를 어떻게 보면은 같이 좀 사용을 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출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에 제가 더더욱 이제 3년 동안 SAT를 디지털로 가르치면서 느낀 점이 페이퍼 SAT 때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디지털에서는 확실히 이 기출 시험에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를 재사용해서 내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떤 식으로 기출 문제를 이제 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름 특강 추천하는 학생은요, SAT를 처음 시작하는 학생부터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 때는 딱히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레벨 테스트나 이렇게 반을 나누지 않는 이유도 사실 제가 가르치다 보면은 처음 배우는 학생이랑 조금 어느 정도 배우는 학생이랑 그렇게 편차가 크지 않고 사실 배워야 되는 범위는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음 시작하는 학생부터 들을 수 있고요. 이제 기존에 시험 봤지만 좀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도 다시 기초부터 차근차근히 다져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기가 좀 많이 불안정한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점수를 딱 받아보면은 편차가 좀 큰 친구들 있잖아요. 어느 때는 좀 1500점이 나오기도 하는데 어떨 때는 1400점 초반으로 확 떨어지기도 하고 막 50점, 100점이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게 다 이제 기본기가 굉장히 부족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위한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후반부로 이제 진행이 되면은 마지막 한 2, 3주 정도 기간 동안에는 750점 이상을 노리는 어떻게 보면 좀 기출을 더 많이, 문제를 더 많이 풀게 되는 수업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시간표를 좀 보여드릴 텐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당연히 주 5회 진행이 되고요. 아침 10시에 이제 영어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영어 강의를 진행을 하고요. 점심시간을 가지고 수학 강의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리뷰라고 해서 이제 TA, 우리 조교나 저와 함께 이제 그날 배운 내용을 좀 숙제를 이제 한다거나 단어를 외우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수학을 듣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냥 영어만 듣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 시간에 진행이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커리큘럼에 대한 좀 소개를 드릴 텐데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이런 식으로 짰는지를 좀 소개를 드릴 겁니다. 저희가 왼쪽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제가 여기 띄워놨는데 이게 이제 학생들이 SAT 시험을 보면은 점수표를 받아보게 돼요. 그 점수표에 이렇게 4개의 섹션으로 나눠서 영어 점수를 책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위에 있는 Information and Ideas라고 적혀 있는 게 리딩 문제입니다. 우리가 독해 문제라고 하죠. 그리고 그 밑에가 Craft and Structure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단어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밑에 Expression of Ideas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Transition이라고 불리는 것과 이제 노트 문제라는 것이 측정이 되고요. 마지막에 문법이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이렇게 4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학생들의 점수를 책정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커리큘럼 같은 경우도 요 4개에 들어간 거를 이제 주차별로 나눠서 배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주차에부터 프랙티스 테스트를 이제 4번부터 진행을 하게 되는데 4번부터 진행하는 이유는 지금 공식적으로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거는 이제 4부터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는 제가 학생들한테는 설명을 굉장히 많이 드리는데 1부터 3이 없는 이유는 뭐 오늘 얘기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1일차에는 이제 프랙티스 테스트, 항상 매주 1일차 월요일에는 프랙티스 테스트를 풀게 되고요. 요 프랙티스 테스트 같은 경우는 주말 동안에 숙제로 풀어와야 되는 양입니다. 그래서 숙제로 풀어오고 프랙티스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고 2일차 항상 화요일부터는 여기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 4개의 영역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제 하나씩 배우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매주 수요일에는 단어를 좀 집중적으로 더 공부를 하게 돼요. 단어 같은 경우도 제가 이따 저희 프로그램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목요일에는 이제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고요. 이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100% 저희 기출 모의고사입니다. 지난 시험에 나왔었던 기출 문제를 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출 모의고사
조사를 실제 시험처럼 저희가 올해부터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보게 될 텐데 어떻게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는지도 이따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 2, 3주차 4, 5, 6, 7, 8까지 해서 저희가 총 8주, 2달 동안이죠. 여름방학은 이제 2달 동안 프로그램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지금 1일차부터 5일차까지를 잘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이게 2주차에 들어오든 3주차에 들어오든 4주차에 들어오든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언제든지 들어와도 학생들이 문제가 없게끔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6주차 이후에 들어오면 사실 좀 아쉬운 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주차 이후, 6, 7, 8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고득점을 위해서 저희가 좀 문제를 더 많이 푸는 방식으로 지금 보면은 프랙티스 테스트를 더 많이 풀게 되거든요. 6, 7, 8 같은 경우는 7, 8에 특히. 그래서 여기는 좀 기본기가 어느 정도 쌓여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더 많이 푸는 그런 걸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웬만하면 가급적이면 이제 여름 특강을 준비하시는 우리 학부모님이나 학생분들께서는 1주차나 2주차부터 듣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차별 설명이 끝났고요. 아까 제가 이제 앞에서 단어를 이제 매주 수요일 하게 되고, 근데 당연히 수요일 날 집중적으로 한다 뿐이지 월화수목 금 다 단어를 하게 될 건데 어떤 식으로 단어가 진행이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 지금 보시는 요 화면은요,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단어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프로그램에서는 학생들이 SAT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시험에서 나왔던 단어들을 제가 이제 모아 놓은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647개의 단어를 제가 셀렉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647개를 2달 동안에 외울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1주차부터 들어오면 647개를 다 보게 되겠지만 뭐 2주차부터 들어오면 조금 빠지게 되긴 하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거는 나중에 이후에 학생이 또 추가를 해야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어떤 기능이 있는지 좀 보여드릴 텐데 이제 학습을 하게 되면요, 1일차부터 40까지 제가 나눠놨습니다. 이게 2달치 분량인데요. 1부터 5까지가 이제 월, 화, 수, 목, 금 1주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하고 토요일, 일요일 동안 주말 동안에 5일 동안 학습한 단어를 다시 복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또 걱정을 하시거나 우리 학생들도 걱정을 많이 해요. 와, 단어 맨날 또 엄청 많이 뭐 100개씩 외워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자, 이 1일차 단어에 몇 개의 단어가 들어가 있냐면 17개의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17개, 많지 않죠? 하루에 17개씩만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총 2달을 진행을 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647개의 단어를 완벽하게 외우는 게 목표입니다. 특강을 들었을 때 제일 많이 듣는 제 후기가 이게 다른 데서 이제 공부를 하고 왔을 때 특강을 분명 들었는데 단어가 남은 게 없다. 분명히 외우기는 엄청나게 외웠고 되게 힘들었고 그때 진짜 맨날 잡혀가지고 단어 시험 맨날 보고 했는데 막상 끝나고 나니까 남은 단어가 없더라 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많은 단어를 집어넣어요. 학생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단어를 사실 집어넣게 되면은 이게 넘쳐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너무 전형적인 우리나라에서 무슨 70, 80년대에 하던 방식의 교육 방법이잖아요. 그냥 양으로 때려 집어넣어가지고 너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주겠어. 근데 그게 옛날에는 저는 실제로 먹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때렸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때는 때렸으니까 100개 안 외우면 맞잖아요. 내가 틀린 개수대로 맞으니까 꾸역꾸역 외우는 건데 요즘 뭐 때립니까? 학원에서 때리지 않으니까 사실 그렇게 많은 양을 준다라는 것은 그냥 제 느낌에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정도밖에 안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합리적인 선 안에서 단어를 외우게끔 할 거고, 제가 SAT 가르치면서 느끼는 거는 진짜 한 600, 700개의 단어만 외워도 사실 꽤 높은 수준에, 그러니까 700점까지는 올라갑니다. 사실 700점 이상에서 정말 완전 고득점 700, 막 6, 70, 80까지 노리는 친구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단어 외에도 본인만의 단어를 더 많이 외워야겠지만 사실 일단 700점 초반까지 외우는 단어까지는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추가할 수 있는 기능도 있거든요. 당연히 학생들이 스스로 본인의 단어를 추가할 수 있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더 추가하다 보면은 단어는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더 욕심 있는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를 해서 더 많이 외울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에는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이 단어를 제대로 외웠는지 테스트를 이제 봐야 되잖아요. 하루에 17개씩 외운다고 하지만 매일매일 데일리로 테스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테스트를 3가지로 다 볼 수 있게끔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가장 흔한 사지선다, 멀티플 초이스 문제로
방식으로 단어 시험을 볼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조교랑 함께 진행을 해서 패스 페이를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다 맞아야 돼요. 17개밖에 없기 때문에 다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음성 테스트. 우리 학생들이 단어를 외울 때 외웠는데 발음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단어를 눈으로 딱 보면은 이거 외웠던 건데 하는데 발음을 못하면 이제 기억에 잘 안 남거든요. 그래서 보이스 테스트를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타자 게임은 우리 스펠링. 단어를 스펠링을 또 알아야 돼요. 그래서 스펠링까지 공부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저희 매주 목요일 날 진행되는 모의고사 프로그램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2025년 시험지 이제 밑으로 이제 이게 한 웹사이트를 제가 캡처를 해온 건데 밑으로 내리면 2024년, 2023년까지의 시험지가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2025년 시험지 페이지고 영어로 풀 테스트를 볼 수 있게끔 뭐 수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풀 테스트를 어떤 식으로 보게 되냐면 실제 시험과 같은 화면에서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뭐 마크를 한다든지 일리미네이션 한다든지 전체 실제 시험과 같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험을 보고 나면은 리저트 이 결과 시트에다가 학생이 점수가 이제 올라간 거를 좀 더 눈으로 확실하게 볼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가 진행하는 영어에서의 이제 프로그램 소개였고요. 이제부터는 제가 SAT에 대해서 왜 이번 여름방학에 SAT 영어를 진짜 꼭 끝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제 여름방학이 굉장히 2달이 긴 시간이고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왜 SAT가 특히 여름방학에 끝내는 게 중요한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AT는 선택과 집중이다라는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요. 왜 이렇게 써놨냐? 제가 SAT를 이제 가르칠 때 부모님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SAT를 많이 봐도 괜찮냐? SAT를 좀 오랜 기간 동안에 준비를 해서 많이 보는 게 괜찮냐? 우리 아이가 뭐 한 5, 6번 봤는데 괜찮을까요?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려요. 네, 많이 보는 것에 대한 페널티는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많이 보는 것에 대한 페널티가 없다라는 것은 사실 각각의 이런 대학교의 웨브사이트에 가면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 프린스턴, 예일, MIT 어떤 대학이든 들어가셔서요. 검색을 해보시면 이 스탠다다이즈 테스트라고 불리는 SAT, ACT에 대해서 페널티를 여러 번 봐도 주지 않는다. 우리는 너의 가장 높은 성적만 본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하버드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다른 답변을 달아놨는데요. 이 밑에 보면은 우리는 너의 가장 높은 점수만을 본다. 하지만 뭐라고 적혀 있냐면 우리가 봤을 때 2번 이상 보는 거는 diminishing return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diminishing return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말로 했을 때는 이제 잃을 게 많다라는 겁니다. 잃을 게 많다. 너네가 2번 이상 보면은 잃는 게 많더라. 그 잃는 게 많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입시를 준비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학교를 정하고 그리고 본인만의 프로필, GPA, SAT, ACT 이런 거를 준비를 해야 되고 당연히 이시 활동을 또 준비를 해야 되죠. 이시도 준비를 하고 본인만의 내러티브, 퍼스널 스토리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추천서도 받아야 되고 이제 대학에 제출을 하게 되는데 SAT는 여기서 딱 일부분입니다. Build a strong profile. 내 SAT, ACT, GPA 이렇게 딱 정형화된 점수를 낼 수 있는 건 딱 한 부분밖에 없는데 여기에다가 너무 많은 시간을 쏟아가지고 계속 여러 번 특강을 듣는다거나 SAT를 막 1년, 2년 이상 끌고 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 번 보는 것에 대한 페널티는 없지만 여러 번 봤을 때 학생 스스로가 받는 페널티가 있다. 학생 스스로 받는 페널티가 뭡니까? 시간을 계속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은 여름방학 한 번 해가지고 2달 만에 끝내서 다음 여름방학에는 프로그램을 간다든지 뭐 굉장히 미국의 좋은 프로그램을 간다든지 아니면 좀 더 의미 있는 이시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걸 더 시간을 많이 쓸 수 있는데 자꾸 SAT에 하루 종일 묶여 있다 보면은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반드시 SAT를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진짜 단기간에 끝내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른 단점은 돈이 많이 들죠. 사실 SAT 특강 계속 들어야 되고 시험도 계속 신청해서 봐야 되고 이러니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빨리 끝내는 게 좋다. 그리고 빨리 끝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두 번째, 극적인 변화 따위는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SAT를 빨리 끝낼 수 있다라는 이유입니다. 저희가 SAT를 매년 이제 2024년, 2025년 이렇게 딱 12월까지 끝나면 1월 달에 이제 SAT에서 요 공식 자료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Annual Report라고 해가지고 작년에 SAT를 봤던 학생들의 모든 데이터를 이제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건데요. 이 공개된 데이터에는 뭐가 이제 가장 눈에 띄냐면 성별, 남성, 여성으로 나눠서 그리고 인종별로 나눠서 몇 점의 점수를 이제 받고 있느냐를 보여줍니다. 근데
당연히 이걸 보게 되면요, 아시아인이 독보적으로 높아요. 점수가 아시아인들만 굉장히 독보적으로 높거든요. 근데 저희는 지금 지금 제가 여기다 2024년과 2025년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요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좀 힘드니까 딱 비교군만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띄워놨는데, 저희는 뭘 볼 거냐면 아시안 학생들이 이 1400에서 1600점 고득점 점수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를 좀 볼 거예요.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이쪽 왼쪽이 2024년, 2025년 이렇게 데이터인데요. 가장 위에 상위권에 들어가는 점수가 2024년에 27%, 2025년에 26%가 찍혀 있고요. 그 밑에 31, 25, 13, 여기는 33, 25, 13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보시면 이제 뭐가 차이가 납니까? 큰 차이가 없어요. 이것도 사실 수학 때문에 그런 건데, 그 밑에 영어만 나눠져 있는 거 보면요, 영어만 나눠서 700에서 800 사이 보잖아요. 아시안 학생 23, 23, 32, 32, 26, 26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뭐예요? 똑같아요. 2024년과 2025년의 데이터를 봤을 때 아시안 학생들이 700에서 800을 받는 비율이 똑같고 600에서 700을 받는 비율이 똑같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시험 난이도 조절을 컬리지 보드가 완벽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4년에 보냐, 2025년에 보나, 2026년에 보나 학생들이 200만 명이 봤을 때 계속 같은 통계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극적으로 변한다거나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매년 SAT가 이렇게 해가 바뀌어서 이제 진행이 되면은 어느 곳에서는 이제 마케팅을 할 때 SAT 이제 엄청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작년에 배웠던 친구들 큰일 났습니다. 새로 다 배우셔야 됩니다. 저희가 알려드릴게요라고 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마케팅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기초가 잘 만들어져 있는 학생들은 무조건 잘 받을 수밖에 없게끔 설계가 아주 잘 돼 있는 시험이라는 걸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상위권다워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이제 제가 여기서 상위권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표로 봐서 말씀드리면 760점 이상을 사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어 점수 760 정도 받았으면은 수학은 많이 800점을 받으니까 사실 1560점의 점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1560점이 되면 실제로 성적을 받아봤을 때 99 플러스라고 나옵니다. 99 플러스라는 건 뭐냐면 상위 1% 이상이라는 거예요. 상위 1%에 들어갈 때는 99라고 나오는데, 그럼 상위 99% 이상에 들어가려면은 필요한 것들이 SAT를 가르치다 보니까 확실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냐? 첫 번째, 상식을 어느 정도 요구하는 문제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상식이라는 것이 되게 애매한 개념인데, 예를 들면 경제 용어라든지 우리 애덤 스미스 이런 게 지문에 나오고요. 그리고 BC랑 CE의 개념, 그렇죠? 기원 전과 기원 후의 시기를 계산하는 문제, 그리고 인문학적인 요소, 예를 들면 앤디 워홀이라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모던 아티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거나, 그걸 모르면은 보기를 고를 수 없다라거나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최상위권 대학을 노리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뭘 요구한다? 일반적인 좀 상식적인 것들을 좀 요구한다. 그래서 제가 느낀 점이 좀, 평소에 뉴스나 뭔가 다양한 매체들을 접하는 친구들은 이런 것들을 당연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정말 맨날 인스타에서 틱톡에서 릴스만 보는 친구들은 이런 거 아예 몰라요. 들어본 적도 없대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사실 SAT 점수가 잘 나오기가 쉽지 않다. 근데 우리가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아이비를 노리는 학생이 이런 거를 모르는 게 맞을까? 아이비를 정말 노리고 하버드, 스탠퍼드 가서 MIT를 가서 세상을 바꾸겠다라는 그 인재들이 모이는 학교에 가고 싶은데, 나는 뉴스에 관심도 없고 나는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에 하나도 관심도 없고 다양한 주제를 보는 것도 즐기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기서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애초에.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학생에게 필요한 하나의 덕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수가 당연히 극히 없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정말 극히 없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 페이퍼에서랑 비교를 해보면은, 제가 과거에 페이퍼 SAT 가르쳤을 때는 그래도 한 시험에서 한 5-6개 정도 틀려도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왔는데, 지금 사실 760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려면은 한 시험에서 한두 개, 정말 많아봤자 3개까지만 틀려야 되고, 그 이상 틀리면은 이제 바로 760점 아래로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 실수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려면 엄청나게 많은 연습을 사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최상위권 학생들은 많은 연습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으로 이제 SAT는
더 중요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SAT가 사실 이제 제가 여기 다트머스에서 나온 웹사이트에 올라 있는 이제 글을 캡처를 해왔는데, 다트머스가 재작년에까지 이제 SAT가 옵셔널이었잖아요. SAT를 내지 않아도 대학을 지원을 할 수 있었는데, 작년부터 다트머스가 이제 선두로 SAT를 반드시 필수로 제출해야 된다라고 선두로 나서면서 다른 아이비리그들이 야 그럼 우리도 SAT 이제부터 필수로 받을게 하면서 이제 너도 나도 이제 손을 들고 있고, 올해 2026년부터는 사실상 거의 상위권 대학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SAT를 다 받을 것 같아요. 물론 UC를 제외하고겠지만. 그래서 왜 그럼 SAT를 다시 받게 됐냐? 왜 코로나 때 없앴는데 다시 받냐? 그때는 없는 대로 쭉 괜찮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없는 채로 쭉 갈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다트머스 그리고 예일 같은 경우는 팟캐스트로 올려놨어요. 녹음을 해서. 그리고 코넬 등등 모든 아이비 대학에서 학교 공식 웹사이트에 올려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SAT를 왜 다시 받기 시작했냐라는 것들을. 근데 읽어보면 내용이 다 비슷해요. 왜 비슷하냐? GPA가 이제 어느 정도 변별력을, 물론 GPA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GPA뿐만 아니라 학생의 능력을 변별할 수 있는 무언가가 추가로 우리는 필요로 했다. 그리고 SAT가 실제로 학생의 노력과 지능을 판단하기 굉장히 좋은 척도도라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SAT를 받지 않았더니 SAT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underprivileged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좀 가난하거나 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오히려 차별을 받더라. 근데 우리는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 우리는 역차별을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이거 SAT를 다시 받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운도 있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웹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AT는 이렇게 제가 영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으로 우리 유진 선생님께서 나오셔가지고 SAT Math 그리고 이제 추가로 RWS라고 저희 또 진행되는 수업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